네, 이제 이어서 2장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말 그대로 인트로덕션 소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리스트를 다루는데 리스트를 아직 구체적으로 뭐다 설명한 적도 없고, 그냥 그거는 하스켈을 맛보기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너무 간단한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좀 보여줘서 하스켈이란 게 이런 언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있었던 장이고, 2장은 아주 기초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하스켈 관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한다든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명령을 실행시키면 아주 제일 간단한 계산기 같은 프로그램을 돌려볼 수 있다든지, 계산기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시작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에는 우선 클래스코 하스켈 컴파일러라고, 우리는 이 주피터라는 이런 웹페이지를 인터페이스로 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주피터 웹서버에서 돌아가는 iHaskell 커널이 바로 요 GHC 컴파일러가 미리 설치된 GHC 컴파일러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작성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 컴파일러에다가 보내가지고 분석을 해서 컴파일해서 실행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컴파일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몰라도 이 주피터 환경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주피터 환경에 물론 하스켈 커널이 설치된 그런 버전을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요 내부에서 돌아가는 컴파일러가 어떤 컴파일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haskell.org가 하스켈 홈페이지인데, 그 밑에 하위에 GHC라고, 보통 이게 이름이 짧진 않기 때문에 줄여서 GHC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GHC 컴파일러 홈페이지는 여기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2.2절에는 이 컴파일러를 설치한 다음에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는, 전체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이렇게 실행하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는 컴파일러도 물론 제공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하나 실행시켜 볼 수 있는 인터액티브 환경이라 그러죠. 예, 명령줄에서 그런 환경을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 이 노트북 형태로 된 요 주피터 환경 안에서 사용하는 것도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예제들을 이렇게 책에는 앞에 이렇게 꺽쇠로 나와 있어요. 이게 식을 실행하는 게. 우리는 꺽쇠 없이, 그 꺽쇠는 이제 검은 화면에 하얀 글씨 나오는 보통 그런 터미널 창에서 이렇게 거기에다 입력을 하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런 꺽쇠 없이 바로 이렇게 꺽쇠가 안 보여도 그냥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4다 이런 걸 실행시켜 보면 띄어쓰기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차이는 없어요. 실행시키면 3 더하기 4가 곱하기거든요. 이 곱하기를 나타내는 기호인데, 곱하기가 이제 더 먼저 하죠. 덧셈 뺄셈 이제 우선순위가 보통 곱하기 먼저 있기 때문에 14가 나오고, 우선순위가 낮은 걸 먼저 하려면 이제 괄호를 이렇게 묶어주면 2, 3을 먼저 해서 5를 계산하고 5 곱하기 4, 21개 계산하겠죠. 제곱분을 구하는 스퀘어 루트 함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GHCI라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식을 하나씩 입력하면 하나씩 실행해주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과 똑같이 물론 셀 하나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연속해서 한 셀에다 한 줄씩 넣고 연속해서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결과를 한꺼번에 딱 이렇게 실행해서 비교하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들이 계산하는 연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은지 다른지 숫자를 비교하는 연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비교하는 연산이 는는인데, 지금 는는을 사용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바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맞는지, 헷갈릴 때는 괄호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연산자가 이렇게 묶인다. 네. true. 내가 맞게 생각했구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본 겁니다.
그 2.3에는 스탠다드 프렐류드라는 걸 소개합니다. 스탠다드 프렐류드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표준 라이브러리예요. 물론 표준 라이브러리가 스탠다드 프렐류드만 있는 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내가 이런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쓰겠다고 이렇게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들이 더 많은데, 그거 말고 하스켈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자마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별도로 내가 그걸 불러오겠다고 안 해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표준 서막, 프렐류드는 전주곡, 연극에서 본 연극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처음에 소개하는 서막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공해 준다고 해서 이런 연극이나 그 공연 용어를 써서 스탠다드 프렐류드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주로 이렇게 요 문법 하이라이트에서 문법에 색을 칠해줄 때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함수들이나 이런 연산자들이 전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이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많이 쓰이는 함수들, 주로 이런 스탠다드 프렐류드에 있는 함수들, 뭐 아닌 것들도 초록색으로 칠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스탠다드 프렐류드에 있는 함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한번 이런 함수를 실행시켜 보죠. 헤드라는 함수는 뭐 하는 함수냐면 리스트가 있을 때 맨 앞에 대가리, 맨 첫 번째 원수만 가져오는 거예요. 테일이라는 건 무슨 하는 함수냐? 첫 번째 대가리 떼고 나머지 꼬리, 나머지를 꼬리라고 의미해서 뭐 뱀의 머리 탁 자르면 나머지는 전부 다 꼬리로 치는 거죠. 그래서 2, 3, 4, 5가 이제 테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인덱스, 앞서부터 0번, 0번, 1번, 2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C에 배열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할 때 그 인덱스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원소를 얻어오고 싶을 때 세 번째 원소를 가져오겠다 하면 0, 1, 2에서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느낌표 연산자도 제공하고 리스트에 대해서. 그리고 take라는 또 함수도 있어요. take라는 함수는 뭐냐면 3개만 앞에서부터 3개를 가져오겠다. 드롭은 그 반대예요. 앞에서부터 3개 말고 나머지를 가져오겠다죠. 그러니까 드롭 1, 2, 3 떨어뜨리고 4, 5만 가져오겠다. length라는 함수는 길이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5개니까 5죠. sum이라는 함수는 이미 우리가 1장에서도 봤죠. 총합을 구하는 함수. product는 곱셈, 모든 수를 다 곱한 함수죠. 그래서 1, 3, 4 하면 4, 6, 4, 24, 해서 5 하면 120. 그리고 이것도 이미 봤었죠. 우리가 영어로 읽을 때는 이걸 append라고 부르는데 리스트를 이어붙이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리스트 이어붙이기 연산자. 그리고 reverse라고 순서를 거꾸로 싹 뒤집어주는 왼쪽 오른쪽을 이런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다루는 이제 함수들은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함수 어플리케이션.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죠. 이미 우리가 봤지만 수학이랑 약간 기호가 다르죠. 무슨 얘기냐면 수학은 함수 적용할 때 fx하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하스켈에서는 그냥 빈칸 괄호를 안 치고 fx 이렇게 적습니다. 꼭 괄호를 쳐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gx를 묶어서, 그러니까 gx를 계산한 그 식을 f의 두 번째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한 덩어리라고 이렇게 그 우선순위를 매겨야 될 때만 이렇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빈칸으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는 또 곱하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스켈은 곱하기는 반드시 곱하기 한자 써주고 이런 함수 적용, 요 가로들만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수학에서 보통 쓰는 함수 문법이랑 하스켈 프로그램 언어에서 쓰는 문법이 약간 다르다는 점을 이제 알고 계셔야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5장에 넘어오면 처음 하스켈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1장에서 이미 봤던 함수를 이렇게 첫 번째 줄 쓰고, 보통 함수, 서로 다른 함수를 줄을 따닥 붙여 써도 되지만, 그러면 너무 눈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띄어 써주는 경우가 많죠. 우리 환경에서는 아예 뭐 셀을 다르게 써도 되고요. 근데 뭐 없이 몇 줄 안 되거나 서로 연관이 있는 함수라면 같은 셀에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이 함수 정의가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에러가 안 나면.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뜬금없이 내가 y를 썼다. 그러면 뭐지? y는 정의 안 됐는데 정의도 안 하고 왜 쓰냐 이렇게 에러가 나죠. 네. 더블이라는 함수가 우리가 뭐냐 한 함수인지는 알겠죠? x 더하기 x 네, 함수인데 x에 그럼 4배를 하는 함수는 어떻게 만들까? 물론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도 만들지만 기존에 있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을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더블하면 그게 4배 하는 함수죠. 뭐 맞게 정의된 거 뭐 확인해 볼까요? 40, 예, 맞죠? 그 다음에 아까 take 함수 있었죠? 이 중에서 몇 개를 가져오는 거. 더블 2 하면 더블 2가 4이기 때문에 1, 2, 3, 4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함수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건데 팩토리얼 1부터 n까지 곱하는 함수. 예. 근데 뭐부터 뭐까지 곱하는 전체 리스트를 다 곱하는 함수가 프로덕트가 있었고 뭐 1부터 n까지 나열하는 걸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1부터 n까지 나열한 수를 다 곱하는 것이 바로 팩토리얼의 정의죠. 그래서 팩토리얼은 이렇게 정의하면 되고, 네, 평균은 이거는 이제 정수 나눗셈입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나눗셈의 종류가 정수로 딱 떨어지는 정수로 뭐 나누기 하고 나머지 계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수 나누기는 또 따로 있는데 이건 정수 나누기예요. 그래서 정수들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그 결과를 딱 소수점까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딱 정수에서 딱 끊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요 평균이죠. 그래서 이걸 실행하고 팩토리얼을 실행하면 뭐 당연히 팩토리얼 값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너무 커서 맞는지 모르겠죠. 간단하게 5팩토리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20 정도 나올 테니까. 예. 3이죠. 예, 이거는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 이게요. 하스켈에서 변수는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함수 이름도 그렇고 함수가 아닌 뭐 숫자 이렇게 x는 몇 하는 것도 그렇고 소문자로 시작해서 중간에는 대문자가 와도 되고 아니면 숫자가 와도 되고 밑줄이 와도 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함수는 소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나 아니면 숫자나 아니면 밑줄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요 작은 따옴표가 와도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x 하고 다음에 x랑 좀 비슷한 수를 x 프라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임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만들고요.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다 그렇듯이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이 예약이 된 단어들이죠. 예약어라 그러는데 영어는 키워드라고 하고 그래서 뭐 케이스, 클래스, 데이터, 디폴트 같은 이런 것들은 특별한 프로그램 언어 문법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수 이름 이런 쓸 수 없다. 뭐 함수 이름이라든지 함수에 넘기는 요 파라미터 이름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정하는 이런 변수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할 수 없다. 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코딩 컨벤션이라고 보통 하스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짓는다. 그래서 리스트인데 타입이 꼭 특정 타입이 정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리스트면 XS라고 부르고 어떤 숫자 정수를 다루는 리스트면 NS라고 부르고 어떤 글자 캐릭터를 다루는 리스트면 글자가 캐릭터 C니까 C의 여러 개 S라고 생각해서 CS라고 하고 그리고 또 리스트의 리스트도 있죠. 글자의 리스트가 여러 개 또 모여 있으니까 S를 두 번 써서 CSS라고 하고 네, 그래서 리스트의 리스트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예를 들면은 이렇다는 거죠. 1, 2, 3, 4, 5 이런 데에 대한 변수를 만들 때는 얘 그 숫자로 이루어진 리스트네 NS 근데 이거는
숫자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의 리스트네, 그러니까 NSS. 마찬가지로 캐릭터로 이루어진 리스트네, CS. 캐릭터 리스트를 원소로 하는 여러 개의 캐릭터 리스트로 이루어진 리스트니까 CS에 또 S를 붙여 CSS. 이런 식으로 변수 이름들을 리스트를 다룰 때는 많이 짓곤 합니다. 네. 이건 당연히 원서에 안 나오는 거지만 한글로 시작하는 변수나 함수의 이름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릭터 자체도 뭐 이렇게 유니코드를 지원하지만 함수 이름도 막 의, 제곱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함수들을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의 역수, 이의 역수의 역수, 이의 제곱, 이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꼭 그냥 자연 우리 한글로 써놓은 걸 계산하듯이 그렇게 뭐 재미삼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아웃 룰이라고, 이거는 하스켈이 맨 처음에 몇 칸을 띄느냐 이거에 의해서 어떤 구역, 블럭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맨 위에 있는 정의이기 때문에 딱 여기 붙여 써야 되고, 그거의 는이고, 얘네들은 요 정의에서 사용하는, 요 꼭대기 정의에서 사용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보다 더 들여 쓰는 거죠. 웨어가 요 등식에 사용하는 지역 변수를 정의하는데, 이거를 맨 앞에다 붙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B라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요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 들여 쓰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레이아웃 룰이라고 하고, 요즘 또 많이 쓰는 언어인 파이썬도 이런 레이아웃 룰이 있죠. 그래서 루프나 이런 걸 짤 때는 이렇게 다 들여 써야 되죠. 파이썬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기가 귀찮거나 아니면 사정상 한 줄에 써주는 게 더 보기 좋을 때는 마치 뭐 C나 자바에서 쓰는 그런 비슷한 것처럼 블럭을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고, 그리고 이런 정의와 정의 요 등식 사이에 세미콜론을 구분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줄에 쓸 수도 있고 한 줄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레이아웃 룰 말고도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블럭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구분자로 표현하는 이런 문법을 두 개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설명하는 거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냥 텍스트 파일로 작업할 때나 이럴 때는 요 두 개의 전역 정의를 다 한 줄에 이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는 요거는 지원 안 합니다. 지원 안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게 정의식만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식을 실행하는 GHCI 환경에서 계산식의 값을 계산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여기 최상위에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미콜론으로는 구분하면 좀 곤란해서 이거는 그냥 텍스트로 작업하는, 컴파일러 직접 명령을 불러서 텍스트 에디터로 작업할 때는 이게 가능한 문법인데, 우리 주피터 환경에서는 이런 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엔 이거 나오는데 왜 안 되지? 하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뭐 이런 문법까지 몰라도 우리가 이 책을 읽어 나오면서 공부할 때는 요 제일 기본적인 레이아웃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레이아웃과 관련된 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에디터로 할 때는 탭을 기본적으로 8칸으로 고정해 놓고 쓰거나, 아니면 되도록 탭을 쓰지 말고 전부 다 스페이스로 들여쓰기를 하라. 왜냐면 탭과 스페이스가 섞여 있으면 사람이 눈이 보기엔 이게 탭이 한 글자 있고 스페이스가 한 개 더 있는지, 아니면 탭이 8개 있고 스페이스가 하나 더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레이아웃 룰이 있는 이런 언어에서, 이렇게 빈칸으로 들여쓰기를 하는 언어에서는 탭을 그런 데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네, 그게 일반 상식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도. 그리고 주석에 대해 설명하는데, 한 줄 주석, 요거 이렇게 시작하고요. 요거 이후로 오는 게 다 주석이에요. 뭐 이렇게 뒤에다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줄 주석이 있습니다. 여러 줄 주석은 이렇게
겹쳐서 쓸 수 있어요. 주석 안에 주석. 그러니까 이 주석을 풀면 이제 저 안에 그게 주석이 되고, 주석을 다시 감싸면 전체가 다 주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줄 주석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주석을 겹쳐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여러 줄 주석을 네스티드 커멘트라고, 이거를 한 줄짜리를 그냥 보통 커멘트, 오디너리 커멘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까지 구분해서 부르지는 않고 그냥 말로 할 때는. 네, 그래서 이 장은 비교적 빨리 끝났어요. 네, 왜냐면 이 장은 그냥 맨 처음에 컴파일러를 설치해서 처음 사용하는 초보자가 한번 이런 간단한 식들을 실행시켜 본다. 예, 그런 걸로 이제 가볍게 연습 삼아서 해보고, 또 표준 서막의 리스트를 다루는 함수들이 뭐 이런 게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함수 문법이 수학과는 조금 다르게 생겼다. 예, 괄호를 함수를 그냥 계산할 때는 안 쓴다. 꼭 요게 한 묶음으로 구분해야 될 때만 이렇게 괄호를 쓴다. 예,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